명리학에서 나무는 왜 생명의 근원일까요?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은 나무, 불, 흙, 쇠, 물의 5개의 요소로 나뉘어져 음양과 함께 반드시 5가지의 변화 과정을 겪게 되며 인간이나 사회 그리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이 음양오행의 변화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의 기본적인 임무는 바로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무는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이나 밀, 또한 맛있는 과일, 예쁜 꽃이나 몸에 좋은 약초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생명체들을 품고 자라게 하는 생명의 근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답니다. 나무는 살아있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죽은 나무, 즉 사목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죽은 나무는 불쏘시개가 되어서 불을 살리는 데 사용돼요. 나무가 불을 만나면 활활 타오르면서 따뜻한 온기를 주고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죠. 이것은 나무가 생명의 순환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나무는 살아있을 때는 생명을 키우고 죽어서는 다른 에너지를 돕는 순환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나무는 생과 사를 넘어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주는 이타적인 존재랍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잘 자란 나무는 아주 중요한 제목으로 쓰인답니다. 이렇게 성장한 나무를 성장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나무들은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동량지제로 사용돼요. 특히 나무를 잘 다듬어서 중요한 제목으로 만드는 과정을 벽갑인정이나 벽갑인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말은 나무를 쪼개고 다듬어서 불을 일으키거나 중요한 쓰임새를 갖게 한다는 뜻이에요. 즉, 잘 자란 나무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건축자재나 도구로 변신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또한 나무는 단순히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균형을 잡는 중요한 역할도 해요. 특히 땅의 기운, 즉 토기운이 너무 왕성할 때 이를 눌러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흙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생명들이 자라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땅을 단단하게 붙잡아 줌으로써 너무 강한 흙의 기운을 적절하게 억제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나무는 자연 속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조절자 역할을 수행해요. 나무 덕분에 땅이 너무 딱딱해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랍니다. 또한 나무는 물의 흐름에도 깊이 관여해요. 바로 수로를 내는 역할이죠.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땅 속에 미세한 길을 만들고 이 길을 통해 물이 흐를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나무가 없다면 땅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내거나 반대로 물이 고여 썩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무는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답니다. 이 역할 덕분에 땅은 촉촉함을 유지하고 물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는 것이죠. 나무는 생명의 물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안내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사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오미월은 여름의 가장 뜨거운 시기를 뜻해요.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일주를 막론하고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없는 조건이 있답니다. 바로 사주팔자의 지지에 특정 글자가 있느냐 없는가에 달려 있어요. 만약 지지에 진토, 신금, 자수, 축토 중 하나라도 있다면 의식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이 4글자는 오미월의 뜨거운 기운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특히 이 중에서 진토가 가장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해요. 진토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축토는 진토만큼의 힘은 없어요. 축토는 40점 정도로 평가된답니다. 이처럼 지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 의식주 안정성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주에는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사주는 특별히 나무를 키우는 명조라고 분석해요. 사주에서 나무가 곧 돈, 즉 재물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나무를 잘 키워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원리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천간에 있는 간목이나 을목이 힘을 얻어야 해요. 이 나무들이 힘을 얻는 시기는 인, 묘, 진 대운이 올 때랍니다. 이 시기에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여 돈을 벌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인대운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인대운이 와도 미토의 영향 때문에 오히려 재물운이 힘들어질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미토는 간목에게는 묘지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묘지는 나무의 기운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과 같아서 간목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고 돈을 벌기 어렵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 대운에는 간목 대신에 을목을 사용하여야 해요. 나무를 키우는 사주, 즉 목을 쓰는 사주는 반드시 태양을 봐야 재물운이 좋다고 판단해요. 병화는 태양의 빛을 상징하며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햇빛이 충분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만큼 재물도 풍성해진다는 의미예요. 만약 사주 원국에 병화가 없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주는 병화의 계절인 미월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미월은 여름의 끝자락으로 태양의 기운이 강하게 남아있는 시기랍니다. 계절 자체가 병화의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원국에 병화가 없더라도 병화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즉, 계절의 힘을 빌려 재물운을 보충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주에서는 계절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답니다. 사주에서 간목은 단순히 나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가르치는 교육을 상징하기도 해요. 간목은 위로 곱게 뻗어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지식을 전달하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따라서 간목일간을 가진 사람이나 사주에서 목의 기운을 중요하게 쓰는 사람들은 교육자가 많은 경향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 멘토 등 남을 가르치고 이끄는 직업에 잘 맞는 것이죠. 이들은 타고난 성향 자체가 지식을 나누고 타인의 성장을 돕는 데서 큰 보람을 느낀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목일간이거나 목을 키우는 사주라면 교육 분야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사주 명리학은 단순히 운명을 점치는 것을 넘어 나에게 맞는 재물 증식의 원리와 직업적 방향성을 알려주는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해요. 오미월생의 경우 지지에 진토, 신금, 자수, 축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식주 안정의 첫걸음이었죠. 특히 나무를 키우는 명조라면 재물을 벌기 위해서는 인묘, 진대운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또한 미토와 같은 재물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을 때는 무리한 투자를 피하고 안정적인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화의 기운처럼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세상에 밝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교육자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능을 살려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때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거예요. 자신의 사주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로 재물을 증식시키는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목 기운은 생명을 키우고 순환을 돕고 균형을 잡고 물길까지 열어주는 자연의 숨은 주역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